그날은 제국이 가장 강해 보이던 시기였다. 칭기즈칸의 아들 툴루이가 연회 자리에서 잔을 들었다. 그것은 의식을 위한 술이었고 주술을 담은 물이었다. 잠시 후 그의 몸은 급격히 무너졌다. 경련, 고통, 그리고 죽음. 사람들은 말했다. 제국을 살리기 위한 자발적인 희생이었다고. 그러나 속삭임은 사라지지 않았다. 정말 희생이었을까? 아니면 권력을 둘러싼 조용한 독살이었을까? 툴루이의 죽음은 한 남자의 최후가 아니라 몽골 제국 내부의 균열을 남겼다. 그리고 그 균열의 한가운데에 한 여인이 남겨졌다. 소르카탄이 울부짖지 않았고 항변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침묵했다. 그 침묵이 훗날 제국을 뒤흔들 가장 긴 복수의 시작이 될 줄 그 누구도 알지 못한 채로 툴루이가 죽은 뒤 궁정은 순식간에 차가워졌다. 권력의 중심에서 밀려난 자는 눈물조차 위험했다. 소르카타니는 통곡하지 않았다. 억울함을 말하지도 의문을 제기하지도 않았다. 그녀는 알고 있었다. 지금 말하는 것은 살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는 것을 몽골의 법은 잔인했다. 남편이 죽은 여인은 다른 가문으로 재혼해야 했고 그 순간 아이들은 정치에 보호를 잃었다. 소르카타니는 선택했다. 울음 대신 침묵을, 분노 대신 기다림을. 그 침묵은 체념이 아니었다. 살아남기 위한 첫 번째 전략이었다. 그녀는 자신이 전면에 나서는 순간 아이들이 표적이 될 것을 이미 예상하고 있었다. 그래서 소르카타니는 사라지지 않았다. 다만 보이지 않는 곳으로 물러났을 뿐이다. 이 선택은 비겁함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용기였다. 그리고 이 침묵은 20년 동안 제국을 속이게 될 가장 강력한 가면이 된다. 툴루이가 죽은 뒤 소르카탄이 앞에는 하나의 길이 놓여 있었다. 몽골의 관습, 형사 취수제. 남편이 죽으면 그의 형제나 같은 가문의 남자와 재혼해야 했다. 겉으로는 보호였지만 실상은 권력의 이전이었다. 그 순간 아이들은 툴루이의 아들이 아니라 새로운 가문의 부속물이 된다. 소르카타니는 그 결과를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재혼은 안전이 아니라 포기였다. 그녀는 거부했다. 조용히. 그러나 단호하게. 이 선택은 위험했다. 고아가 된 내 아들과 정치적 후견 없는 과부. 그러나 소르카타니는 계산했다. 지금 자신이 잃는 것은 권력이 아니라 아이들의 미래라는 것을. 그녀는 배우자가 되기를 포기하고 어머니로 남는 길을 택했다. 이 결정은 사랑이 아니라 전략이었다. 그리고 이 순간부터 그녀의 싸움은 공개적인 권력이 아닌 시간과 선택의 싸움이 되었다. 소르카타니는 검을 들지 않았다. 대신 땅과 사람을 움켜쥐었다. 툴루이의 죽음 이후에도 그의 오르도는 해체되지 않았다. 목초지, 가축, 조공과 세금, 그 모든 것은 여전히 그녀의 손에 있었다. 이것이 진짜 힘이었다. 이 몽골 제국에서 군대는 돈을 따라 움직였다. 소르카타니는 그 사실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다. 그녀는 전면에 나서지 않고 충성스러운 관리들을 배치했다. 스스로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으면서도 모든 흐름을 통제했다. 금은 말을 낳았고 마른 군대를 낳았다. 사람들은 그녀를 조용한 과부라 불렀지만 실제로는 툴루이 가문이 경제를 완벽히 장악한 주인이었다. 이 시기 소르카타니는 싸우지 않고 이기는 법을 배우고 있었다. 권력은 소리 없이 쌓일수록 가장 위험해진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소르카타니는 군대를 보여주지 않았다. 그러나 필요할 때 움직일 수 있는 힘은 항상 준비돼 있었다. 툴루이 계열 의장수들은 그녀 곁을 떠나지 않았다. 그들은 명령 없이 움직이지 않았고 불만 없이 기다렸다. 그 신뢰는 강압이 아니라 안정에서 나왔다. 소르카타니는 군을 지휘하지 않았지만 군은 그녀를 지켜보고 있었다. 무력을 앞세우지 않았지만 그녀는 언제든 적을 압박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 힘은 다른 가문들에게 불편한 존재였다. 그러나 그 누구도 공식적으로 공격할 명분을 갖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르카타니는 한 번도 반기를 든 적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녀는 오직 아들들의 교육, 세금 관리, 땅의 보호에만 집중했다. 이 표면적으로는 전혀 위협이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속엔 폭풍이 조용히 자라고 있었다. 그녀는 군대를 전쟁이 아닌 정치의 도구로 사용할 줄 아는 극히 드문 여인이었다. 그 전략은 20년 후 제국의 방향을 바꿔 놓을 핵심이 된다. 소르카타니는 황좌를 요구하지 않았다. 궁정의 전면에 나서지도 않았다. 그녀의 이름은 쿠룰타이에서 거론되지 않았고 기록에서도 흔하게 등장하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는 항상 존재하고 있었다. 언의 아들의 성장 뒤에는 늘 그녀가 있었다. 정치의 중심에는 들어가지 않았지만 그 주변을 단단히 둘러쌌다. 모든 가문의 권력 이동, 재정 변화, 군 인사에 대한 정보가 그녀의 손을 거쳐갔다. 그녀는 적을 만들지 않았고 동맹을 쉽게 맺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렸다. 흐름이 자신에게 기울 때까지 사람들은 그녀를 잊는 듯 했지만 실제로는 두려워하고 있었다. 왜냐하면 그녀는 단 한 번도 실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0년의 시간 동안 그녀는 움직이지 않음으로써 모든 것을 움직이게 했다. 조용한 그림자처럼. 하지만 결코 사라지지 않는 존재로 이 시간은 복수의 칼날을 가는 침묵의 세월이었다. 그리고 이제 그 칼날을 꺼낼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다. 소르카타니는 아들을 자식이 아닌 제국의 무기로 키웠다. 첫째, 몽케, 강인한 신체. 단단한 기계, 그는 군대와 전략의 화신으로 자라났다. 둘째, 쿠빌라이. 중국의 사상과 정치를 배우게 했다. 유학자들과 함께 자라며 한족 문화를 내면화했다. 셋째, 훌라구. 이슬람 세계와 페르시아 과학에 정통했다. 중동 정복을 위한 준비였다. 넷째, 아리크 부케. 몽골 전통을 계승할 자로 키웠다. 5초원의 질서와 유목의 방식을 몸에 익혔다. 소르카타니는 각 아들에게 서로 다른 역할을 부여했다. 그들은 똑같지 않았고 그럴 필요도 없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제국은 한 방향만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것을. 몽케는 중심을 잡고 쿠빌라이는 중국을 다스리며 훌라구는 서방을 평정하고 아리크 부케는 초원을 지킨다. 이 모든 것이 계획된 퍼즐이었다. 자식에게 권좌를 주려는 욕망이 아니라 제국을 완성하기 위한 전략. 이 어머니는 제국을 낳는 가장 냉철한 기획자였다. 소르카타니의 무기는 칼이 아니라 정보였다. 그녀는 책을 읽었고 사람을 읽었다. 중국의 유학자, 페르시아의 학자, 아랍의 의사들까지. 그들은 단순한 손님이 아니라 조언자이자 전략가였다. 그녀는 학문을 통해 세계의 흐름을 배웠다. 글자를 모르는 유목 사회에서 그녀는 지식의 힘을 이해한 드문 사람이었다. 옷 또한 실크로드를 이용한 상인들과 연결되었다. 이 상인들은 상품만이 아니라 소문과 정보를 운반했다. 그녀는 돈을 아끼지 않았고 정보에는 더 많은 가치를 부여했다. 누가 누구와 손을 잡았는지, 어느 가문이 내부 분열 중인지 그 모든 정보는 권력보다 앞서 움직였다. 상인의 발자국, 학자의 입술이 제국의 지도를 그려주었다. 소르카타니는 묻지 않았다. 그러나 항상 듣고 있었다. 그녀는 말 없는 제국 위기였다. 눈에 보이지 않는 그 정보망은 훗날 정확히 사용될 것이다. 제국은 말의 속도보다 정보의 속도로 움직인다는 것을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다. 1251년 드디어 그날이 왔다. 몽골 제국의 새 카간을 뽑는 쿠릴타이. 소르카타니는 이번에도 전면에 나서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는 이미 그 판을 짜고 있었다. 바투와의 동맹, 서방 가문의 지지 확보. 그녀는 적을 공격하지 않고 적의 기반을 먼저 지었다. 쿠릴타이 표결 결과는 명확했다. 그녀의 아들 몽케가 데칸으로 선출되었다. 그 순간 툴루이를 죽음으로 몰았던 오고타이 가문의 잔존 세력은 숙청되기 시작했다. 이는 정치가 아니라 복수였다. 20년 전 남편이 독살된 순간부터 예고된 심판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그것을 복수라 말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소르카타니는 칼을 들지 않았고 단 한 번도 감정을 표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녀는 죽이는 대신 역사를 바꾸었다. 권력의 판을 뒤집고 제국의 중심을 툴루이 가문으로 완전히 이동시켰다. 이 순간 복수는 완성되었다. 피가 아니라 전략으로, 분노가 아니라 시간으로.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이끈 이는 이름조차 기록에 크게 남지 않은 한 여자였다. 몽케가데칸이 된 후 소르카타니는 전면에서 조용히 물러났다. 더 이상 그녀는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다. 권좌는 아들에게 넘겼고 자신은 그림자 속으로 사라졌다. 그러나 그녀의 아들들은 각기 다른 방향에서 제국을 이끌었다. 쿠빌라이는 중국을 차지하고 훌라구는 이슬람 세계로 향했고 아리크 부케는 초원을 지켰다. 이 툴루이의 피는 제국 전역으로 뻗어나갔다. 그 중심에 소르카타니가 있었다. 그녀는 한 번도 황후가 아니었고 대칸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제국의 방향을 가장 크게 바꾼 인물이었다. 그녀는 전쟁을 일으키지 않았고 반란을 선동하지도 않았다. 그저 기다리고 키우고 지켜보며 움직였다. 그리고 결국 모든 것을 얻었다. 기록은 그녀를 짧게만 남겼다. 하지만 역사는 그녀가 만든 것이다. 복수는 이미 완성되었고 제국은 그녀의 설계 안에서 재편되었다. 한 여인의 조용한 선택들이 수많은 칼과 말보다 더 큰 변화를 만들어냈다. 소르카탄이 이름 없이 제국을 만든 유일한 여자였다.